새벽에 다리에 번개가 꽂히듯 아파서 여보, 여보, 부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알게 됐죠. 밤중에 쥐가 그냥 쥐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와 의사에게 배운 위험신호 구별법, 그리고 3초 응급대처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필요한 응급대처를 알려드리니 시청해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전날 많이 걸었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어떤 날은 통증이 아침까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종아리가 땡땡 붓고 오른쪽만 유난히 아프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건 이상해요. 병원 가요. 검사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냥 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걸요. 흔히 쥐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평소 안 하던 과한 움직임이 있을 때, 갑자기 오래 걷거나 계단 많이 오르면 근육이 놀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분 전해질 부족했을 때예요. 물 적게 마시고 땀 많이 흘리면 칼륨 마그네슘이 떨어져서 경련이 잘 와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졌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네 번째는 약물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뇨제 등 일부 약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고요. 또 수면 자세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발끝이 아래로 꺾인 채 오래 자면 종아리가 긴장해서 새벽쯤 꽉 하고 쥐가 와요. 마지막은 씁쓸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육량이 줄면 작은 자극에도 확 당기죠. 알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스스로 만든 조건들도 있었구나. 그냥 잠시 경련이 오고 풀리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처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한쪽 다리만 쭉 붓고 아픈데 쥐가 풀리고 난 뒤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또 쥐가 풀린 뒤에도 몇 시간 혹은 며칠 아프고 걷기 힘들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쥐가 날 때마다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냥 단순히 쥐가 난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느껴진다면 빨리 병원을 가야 하는 신호예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미루기만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진짜 아프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특히 새벽에는 더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만 외웁니다. 제가 써본 방법 중에 베스트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윗입술 중앙 꼬집기예요. 엄지와 검지로 윗입술 가운데를 3개 꼬집어 보세요. 5에서 10초 정도만요. 이걸 3번만 반복하면 신기하게 경련 신호가 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누워서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발끝을 천천히 당겨보세요.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서서히 몸쪽으로 당기면 돼요. 급하게 확 당기면 더 놀랄 수도 있어요. 서서히 길게 당겨보세요. 세 번째는 벽을 이용한 팁이에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발바닥을 벽에 대고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발목을 굽혀보세요. 네 번째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아킬레스건을 살살 눌러주세요. 5에서 10분만 해줘도 가벼움이 느껴져요. 대신 세게 주무르는 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방법은 뜨거운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따뜻하게 찜질해주세요. 10에서 15분 정도만 해줘도 좋아요. 단 당뇨가 있으시다면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꼭 확인해주세요. 5가지 방법 중에 되는 것부터 해보세요. 저는 입술로 시작해서 발끝 당기기, 그리고 찜질 순서를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응급대처보다 중요한 건 다시 쥐나지 않도록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제가 바꾼 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해 보세요. 먼저 수면 자세를 바꿔보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발 밑에 작은 쿠션을 넣어보세요.
혹시 옆으로 자는 게 편하시다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 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밤에 쥐가 나서 깨는 횟수를 줄여줘요. 두 번째는 자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딱 5분만요. 벽을 짚고 종아리를 살짝 늘리기 3세트. 앉아서 발끝 당기기 3세트. 발목을 양방향으로 돌려주기 3세트. 간단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낮에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대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줄이는 게 좋아요. 자칫 잘못하면 소변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어요. 수분과 함께 바나나, 견과류, 유제품, 시금치 같은 음식들로 전해질 음식을 보충해 줬어요. 네 번째 방법은 1시간에 한 번 발목 펌프를 10번에서 20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방법이니 설거지하거나 TV를 볼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발꿈치를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5번째 처방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을 바꾸고 난 뒤 유난히 쥐가 자주 나는 분들도 있어요.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하시면 약을 조절하거나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6번째,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몸이 추우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얇은 양말은 필수. 전기장판은 저온으로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너무 꽉 끼는 걸 입어주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가볍게라도 매일 걸어보세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으로 움직이거나 집안 한 바퀴라도 자주 걸어보세요. 훨씬 순환이 잘 됩니다. 예전에 저는 나이 드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몸은 먼저 작은 신호로 말해준다는 걸요. 그 신호를 들었을 때 오늘 밤에 5분 스트레칭, 물 한 컵, 쿠션 하나. 이 3가지가 다음 날을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제 경험에 의사에게 배운 팁을 더해 정리해드렸어요.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다면 꼭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오늘 밤 입술 꼬집기와 발끝 천천히 기억해 두자고요. 우리 아프지 말고 잘 자요. 내일 아침 오랜만에 푹 잤다. 같이 말해요. 주변에 쥐가 자주 나는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진단 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